창업을 하고 3년 미만까지 재무제표를 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뭘 볼까요? 대표님의 스펙을 봅니다. 그럼 이제까지 내가 스펙 쌓아온 게 없는데 그럼 열심히 그래서 우리 스펙 쌓기를 하는 겁니다. 그 스펙도 아무거나 뭐 인증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필요한 스펙들 저희가 알죠. 가점을 받거나 어떤 걸 중점으로 보는지 알기 때문에 특허나 이런 것들은 가점상에 나와 있어요. 0.5점이고 여성기업은 1점이에요. 하지만 그건 기본적으로 당연히 다 따야 되는 거고 그거 외에 뭐를 실질적 점수에 들어가지 않아도 뭐를 보는지 그 스펙 쌓기를 1년 동안 해가는 겁니다.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최하영 고경미 세무사가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을 무료로 드립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 오늘은 창업 컨설팅만 700번 한 박세영 스피노프 앤 가업승계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업승계 할 때 스피노프를 왜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가장 크게는 첫 번째 절세를 위한 거고요. 두 번째 정부 지원책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절세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그리고 재산세 100% 감면은 이제 3년간이고요. 2년간은 50% 감면이고요. 취등록세가 75% 감면받습니다. 창업기업,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에 한해서기 때문에 그래서도 스피노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창업기업은 사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유무상 자금도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혜택을 다 받기 위해서 분사창업, 재창업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승계를 할 때 자녀법인 세워서 하는 방법들은 예전부터도 많이 했었어요. 창업으로 인정받아야지만 절세라는 거는 낼 세금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녀법인만 이제 매출 쪼개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자회사거든요. 그러면 나라에서 주는 이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업승계에도 창업, 스피노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업승계 할 때 뭐 주식을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뭐 징여특례를 활용해서 이렇게 가업승계도 하지만 자녀 이름으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이 적격 창업에 해당이 된다면 이렇게 조세 혜택도 누리면서 정부 지원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승계를 한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죠. 이걸 활용하지 못하면 손해인 거죠. 자, 근데 제가 좀 걱정인 게 사실은 부모님이 지금 기존에 뭐 도소매나 뭐 제조업을 하고 있을 텐데 같은 업을 하면 이게 아마 적격 창업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동종일 때는 당연히 창업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저희가 늘 강의 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혁신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 5자리 중에서 뒤에 2자리가 달라도 이종으로 봐요. 그럼 뒤에 2자리만 무조건 바뀌면 되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사업성을 봐야 되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해드렸던 케이스 중에 렌탈업을 하시는 케이스 그 안에서 당연히 서비스업이 이루어져요. 렌탈은 갖고 와서 에이스를 해드리고 갖다 놓고 이런 거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서비스업도 하고 계시고 또 혜택을 줄 수 있는 물류업도 하고 계세요.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안에서 하고 계시면 업력에 갇혀서 혜택을 보지 못하거든요. 하던 거를 그대로만 해도 적격 창업만 해도 서비스업 물류업으로 해서 이 혜택을 보실 수 있죠. 자녀가 35세 미만이면 세법상 혜택도 볼 수 있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혜택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소매 하고 계셨던 케이스인데 크게 이제 물품을 하고 계셨던 도소매가 있고 이제 1차 농수산 도소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도소매하는 이 분들이 이제 오프라인은 거의 끝났다고 보는 세대예요. 지금 세대는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그 자녀가 그 생각을 계속 하고는 있었는데 엄두가 안 나서 창업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와 하면서 도소매지만 IT 서비스 기반 그 아이디어는 다 있어요, 대표께. 근데 대표가 그걸 직접 프로그램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기획 제조처럼 기획을 하고 IT 서비스 기반으로 거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도소매 그 판로망에 대해서 그 IT 서비스 기반업을 했고요. IT업을 했고 농수산 같은 경우는 크게 이렇게 나가지 않아도 특별히 아이디어가 없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도 그랬고 단순히 근데 운수, 물류 여긴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운수 비용과 물류 창고예요. 그래서 단순히 물류 창고업으로만 제대로 세팅해드려도 거점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그 확보할 때 각각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적격 창업이 된다 하면 그것도 물류업으로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지원을 받으면서 해나갈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건설공사업도 이 나라에서 준 혜택 안에 업조 안에 들어는 갑니다. 미미하긴 하죠. 근데 지금 건설공사업의 2세들은 이 안에서 공사업을 하고 건설업을 하면은 이제 관리해 주는 것도 같이 해주게 돼요. 그럼 관리는 다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건물 다 용역 맡기는 거 요즘 아시죠? 그 자체가 서비스업이에요. 사람 관리, 인력 관리. 그것도 분사 창업해서 혜택 받을 수 있게 적격 창업해서 해드리고 있고, 그 안에서도 똑같이 IT 기반 프로그램도 나오고 서비스, 사람 인력 관리 서비스업도 나오게 됩니다. 센터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기존에 아버지가 하는 업을 약간만 변형해도 법인세, 재산세,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여기서 변형이 아니고 제대로 신사업부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 시간하고 이어서 청년 창업 사관학교 관련해서 어떤 건가요?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어제 공고가 떴습니다. 저희가 계속 기다렸던 상황이죠. 아버님 세대에는 나라에서 지원책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읽어서 여기까지 오셨거든요. 나라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15년 전쯤부터 시작이 됐지만 보도화되기 시작한 건 불과 5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지원책과 프로그램을 지원한 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을 할 때 나이들은요. 법인세법상 창업은 35세지만 중소기업 창업법상 나이는 40세로 해놓은 거예요. 2세 경영자들이 창업을 할 때 35세, 40세가 가장 많거든요. 35세 미만은 아직 어리다고 생각을 하세요. 경험도 없다고. 그런데 40세가 넘는 케이스들은 분사를 못 하세요. 부모님 세대가 계실 때까지 끝까지 계속 가는 케이스. 그래서 나라에서도 40세로 정해놓은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분사 창업을 하게 되면 굳이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청창사는 대표님들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을 많이 해준다 이런 차원보다는 그 연계 지원과 나라에서 집중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매년 1월에 공고된 건 정해져 있어요. 이제까지 중에서 요번 기수 15기가 가장 늦게 공고가 됐어요. 저희 40분의 대표님들이 이제 여기 지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비를 다 끝내고.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게 글로벌형이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특정돼서 많이 들어갔어요. 보시면은 이게 앞으로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를 창업해야 되지 고민하실 필요 없이 나라에서 미리 이렇게 정해주죠.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창업. 850기업을 선정한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소재지가 전국 무관하다는 내용도 있죠. 지역에 사는 건 지자체가 집중적으로 좀 지원한다는 얘기 되고요. 전국 소재지를 가지는 기업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이제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다 온라인으로 이제 신청을 합니다. 누구까지 가능하냐? 85년생 1월 24일생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격 검토 서류 심사 이제 발표 쭉 나와 있는데요. 필수 서류와 증빙 서류를 보시면 증빙 서류에 창업기업 확인서가 1번으로 나와 있죠. 저희가 22년 6월에 창업기업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면서 주주 구성을 보지 않다가 이제 보게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뒤부터 중기부에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부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창업기업의 필수 서류가 될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필수 서류 우선순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피노프 해드리고 가장 먼저 해드리는 거는 창업기업 확인서 발부. 그래서 창업으로 인정받냐?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신청 자격을 보시면 대표자 생년월일은 1985년 1월 24일 이후 출생자부터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창업기업의 업력 판단 기준도 당연히 3년 초과 기업은 안 되죠. 3년 미만 기업입니다. 법인 대표자일 경우 실질 경영주가 최대 주주. 이게 이제 주주 구성을 보기 때문에 이제 주주 얘기가 나오죠. 4번 지원 내용을 보겠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지원 한도가 최대 1억으로 돼 있어요. 근데 총 사업비의 70%이기 때문에 7천만 원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사용 용도는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시제품으로 청창사에 합격을 했고 그 시제품으로 기술 개발을 하던가 마케팅, 판로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되죠. 정부 지원금의 사업비의 70%고 입교자 부담이 30%인데 여기서 현금 10%, 현물 20%. 많이들 아시겠지만 현물 20%는 직원의
인건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마 모든 대표님들이 청창사를 들어가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경쟁률이 어떤가요? 저희는 합격률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0%입니다. 요번에 이제 40개 업체가 지원을 해요. 예를 들어서 딱 그걸로 20개 업체만 합격을 해요. 그럼 다음에 그 나머지 20개 업체를 저희가 합격시킬까요, 안 할까요? 이제까지는 100% 합격시켜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1, 2개월 준비해서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벌써 공고 떴네. 우리는 어차피 못하네. 내년을 기다려야 되네. 그러면 지금부터 창업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경쟁률이 높아진 만큼 그만큼 대표님들의 의지와 서포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내년을 준비를 하시려면 지금부터 스타트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청년창업사관학교에 합격하려면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어떤 준비를 먼저 해야 되나요? 창업을 하고 3년 미만까지 재무제표를 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뭘 볼까요? 대표님의 스펙을 봅니다. 그럼 이제까지 내가 스펙 쌓아온 게 없는데 그럼 열심히 그래서 우리 스펙 쌓기를 하는 겁니다. 그 스펙도 아무거나 뭐 인증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필요한 스펙들 저희가 알죠. 가점을 받거나 의원들이 어떤 걸 중점으로 보는지 알기 때문에 특허나 이런 것들은 가점사항이 나와 있어요. 0.5점이고 여성기업은 1점이에요. 가점사항이 나와 있지만 그건 기본적으로 당연히 다 따야 되는 거고 그거 외에 뭐를 실질적 점수에 들어가지 않아도 뭐를 보는지 그 스펙 쌓기를 1년 동안 해가는 겁니다. 대표님들이 승계를 생각하실 때 제도가 있잖아요. 상속, 증여, 특례. 근데 그거를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할까 말까. 그 이유는 나라에서 엄청난 세제 혜택을 주지만 그때부터 외감 아닌 외감, 세무조사 아닌 세무조사처럼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 기간이 10년, 7년, 5년으로 줄인다 해도 들여다보고 내 사업이지만 고용유지나 업종 변경, 자산 매매 전혀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직전 5년만 보더라도요. 당신이 고용을 줄이고 싶어서 줄인 케이스가 없고요. 당신이 이 업종을 유지하고 싶은데 유지 못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게 더 빠르게 회전될 거예요. 그래서 고심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청년 창업을 하게 되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에 맞게 창업을 하면 지원을 해줘요. 보호를 해주고 이 안에 들어와서 충분히 지원과 보호를 받으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혜택을 보려고 노력하시는 게 절세 부분이잖아요. 근데 절세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우리 부모 세대 받지 못했던 혜택을 지금은 보호와 혜택을 받으면서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 조세 혜택을 받는 가업승계뿐만 아니라 분사 창업을 통해서 스피노프해서 가업승계하는 박세영 센터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